여러분, 칩질라라는 말을 아시나요? 고질라처럼 거대한 반도체 회사라는 뜻인데요. 그 주인공은 삼성전자도 TSMC도 아닌 바로 인텔입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인텔이 요즘 56년 역사상 가장 암울한 시절을 겪고 있습니다. 실적과 함께 주가도 추락하면서 대대적인 구조 조정에 나서야 했는데요. 반도체 거인 인텔의 추락을 딥다이브 해보겠습니다. 인텔 2분기 실적 재앙에 가까웠습니다. 적자만 2조 2천억 원에 달했고요. 이후 대규모 정리해고 발표했고요. 그 사이에 핵심 임원들이 줄줄이 회사를 떠났고 소프트뱅크, 브로드컴 같은 고객사와의 협력이 불발됐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주가는 올해 들어 56%나 빠졌고요. 최근엔 독일과 폴란드에 공장 짓던 것도 중단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파운드리 사업부, 그러니까 반도체 위탁 제조 사업부를 독립자회사로 만들겠다, 이런 구조조정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인텔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3년 전만 해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인텔의 전설적인 엔지니어 출신 팻 겔싱어가 2021년 2월 CEO로 새로 취임했는데요. 그가 인텔을 재탄생시키겠다면서 IDM 2.0 계획을 당시 공개했어요. 그게 뭐냐? 파운드리, 그러니까 TSMC처럼 반도체 위탁 생산하는 사업에서 글로벌 강자가 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서겠다. 그래서 엔비디아, 애플 이런 반도체도 우리가 만들겠다, 이런 계획이었죠. 그래서 그때 미국 언론들이 드디어 인텔이 돌아왔다 라면서 아주 환호했고요. 한국 언론도 이제 삼성전자 긴장해야 돼,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리고 실제 인텔이 지난 2년 동안 매년 33조 원이라는 엄청난 투자비를 쏟아부었고요. 아직 경쟁사도 해내지 못한 1나노미터대 공정을 가장 빨리 개발해서 내년에 양산한다는 계획이에요. 그럼 이렇게 인텔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시장은 벌써 인텔이 끝난 것처럼 이렇게 난리일까요? 그게 뒤늦게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이 막대한 투자비를 잡아먹는 인텔의 갱생 프로젝트가 사실상 도박에 가깝다는 걸요. 파운드리 주도권을 다시 되찾겠다, 이 계획은 어떻게 보면 망상에 가까웠고요. 구세주일 줄 알았던 겔싱어 CEO는 허풍쟁이에 불과하다라고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천하의 인텔이 어쩌다 이렇게 투자비를 쏟아 부어도 회생이 어려운 그런 기업으로 평가절하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를 찾으려면 20년 전으로 거슬러 가야 합니다. 인텔의 현재를 설명하는 두 가지 큰 경영상 실책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2005년 아이폰용 칩을 만들어달라고 찾아온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자 제안을 거부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2005년이잖아요. 아직 아이폰은 세상에 없었고 그게 어떤 제품이 될지 아무도 몰랐던 때예요. 그래서 당시 폴 오텔리니 인텔 CEO는 아이폰이 그냥 틈새 상품일 뿐이라고 판단했어요. 지금 인텔은 PC용 CPU로 아주 돈 잘 벌고 있는데 그 얼마 안 되는 모바일 칩 시장에 굳이 뛰어들 필요성을 못 느꼈던 거죠. 당연히 이건 엄청난 오판이었고요.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한 아이폰용 반도체 물량의 수혜를 다 본 게 바로 대만 TSMC입니다. TSMC가 이때부터 글로벌 파운드리 업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절대 강자로 자리 잡게 된 거죠. 그리고 인텔의 두 번째 최악의 실책은 2014년에 있었는데요. 아주 작게 반도체를 만들 수 있도록 미세한 전자회로를 그려주는 장비, 극자외선 노광장치 EUV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게 반도체 산업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 EUV라는 장비가 네덜란드 기업 ASML을 반도체 슈퍼을로 불리게 만드는 그런 미세 공정에 꼭 필요한 장비잖아요. 심지어 인텔은 가장 먼저 이 EUV 기술 개발을 위해서 ASML에 엄청나게 투자까지 해왔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공들여서 짠 하고 EUV가 세상에 드디어 나왔는데 당연히 고객이 될 줄 알았던 인텔이 나 그거 안 사 라면서 빠진 거죠. 그럼 인텔이 왜 그랬을까요? 이미 인텔이 모바일 시대를 놓쳤잖아요. 그리고 나서 2014년쯤 되니까 PC 시장이 이제 가라앉는 게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브라이언 크루자니치 CEO는 어떻게 했냐? 당장 돈 되지 않는 연구개발비 그건 좀 줄이자. 대신 빨리 돈 될 만한 신사업 뭐 없나 찾자. 그러면서 EUV처럼 돈 많이 드는 투자는 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아유, 그거 너무 비싼데 뭐하러 사. 기존 기술로도 더 작게 만들 수 있어 라고 약간 자만했던 거죠. 그런데 이때 TSMC나 삼성전자는 달랐습니다. 이 EUV를 아주 적극적으로 도입했고요. 그 덕분에 인텔보다 먼저 7나노, 5나노, 3나노급 작은 칩을 내놓는 데 성공합니다. 원래 그 전까지만 해도 칩을 더 작게 만드는 기술력 면에선 인텔이 좀 앞서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텔이 한참 뒤에서 쫓아가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이렇게 한 번 뒤처진 반도체 제조 기술을 다시 끌어올려서 선두주자를 따라잡는 건 가능할까요? 인텔의 팻 갤싱어 CEO는 아마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 개발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2025년엔 다시 우리가 선두가 되겠다라고 선언했어요. 그런데 그가 간과한 게 있었습니다. 반도체 제조 기술이란 게 원래 중간 단계를 뛰어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실 뭐 어느 공장이나 그렇겠지만 반도체는 특히 수율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웨이퍼 한 장으로 만들어내는 전체 칩 중에 정상 칩이 몇 프로나 되냐, 이게 수율인데요. 이 수율을 끌어올리는 게 그렇게 뚝딱 되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생산 라인에서 새 기술로 제품을 만들어 보면서 그 수율을 잡아 나가야만 하거든요. 기술적으로 3나노 칩을 개발해낼 수 있는 것과 3나노 칩을 실제로 대량 생산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텔이 우리 내년에 1.8나노 칩 그거 대량 생산할 수 있어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거든요. 1.8나노 공정, 이게 지금 거의 인텔의 마지막 희망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거 어렵겠는데? 경제성 있게 높은 수율로 생산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인텔의 결정적으로 부족한 게 있는데요. 바로 고객 서비스 능력입니다. 파운드리라는 거는 고객 맞춤형으로 칩을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제품 좋아, 그러니까 이거 사가세요, 이런 게 아니고요. 고객사의 요구사항을 다 반영해서 마치 고객사와 한 팀인 것처럼 칩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텔은 그런 서비스 마인드가 애초에 없다는 게 문제이죠. 최근에 나오는 전망이 올해 3분기엔 SK 하이닉스 매출이 사상 최초로 인텔을 추월할 거라고 하죠. 정말 인텔의 굴욕이라 할 수 있는데요. 과연 위기에 몰린 인텔의 도박 같은 파운드리 도전은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딥다이브 한혜란이었습니다.